네, 6월 25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여의도 박장대소입니다. 좀치 웃을 일 없는 정치 뉴스. 하지만 이 두 분과 함께라면 웃음 포인트 쏙쏙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모시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람과사연구소 박성태 실장님이시고요.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나 진짜 오늘 김은지 기자님 만나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뭘 이야기하시려고요? 시작부터 너무 좋습니다. 아니 꿈에 나타났어. 김은지 기자가요? 그래가지고 오. 막 내 걱정을 막 하더라고요. 제가요? 방송에 이렇게 잘리시고 그럼 어떡하냐. 걱정을 되게 많이 하길래. 뭐 좋은 꿈인가요? 꿈은 반대니까? 방송이 근데 몰려 들어온다? 근데 요즘에 제 꿈이 그대로 맞더라고요. 거꾸로가 아니라. 그래서 큰일 났어요. 최근에 방송 또 잘린 게 있어요? 아직은요. 아직은 없고. 네. 앞으로 그러면 이제 국회가 정상화됐고 가방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꿈에 나타났다. 예. 자, 거방위 좋은 위원장이 소식. 민주당 쪽이니까 네. 똑같구나. 네. 최민희, 김현희 뭐 나를 그렇게 했어. 뭐 자, 시사회에서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많은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일 출연시켜 주세요. 예. 저 그럼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 가져오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죠? 출연료도 2배 인상해 주시면 자, 대표님 보고 계시죠? 다른 방송 출연 안 하고 여기 막 출연하면서 야. 막 다 떠들게 해요. 아름다운 또 이야기를 시작부터 해주고 계십니다. 나도. 자, 두 분 전속 계약. 자, 여기저기서도 많은 말씀 해주셔야 될 텐데 시사회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두 분의 시간을 언제나 환영하고 있다. 꼭 이런 말씀 저렇게 드리면서 고맙습니다. 근데 꼭 저렇게 얘기하면서 자르더라고.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막 예. 우리는 아니, 어떤 못 꿈을 걷는다. 꾸신 거예요? 이제 저기 개편할 때 조심해야 돼. 개편할 때. 자, 그래도 불붙는 정치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가 시작되어 가지고는 이 말할 거리들이 또 꽤 늘어난 것 같아요. 지난주에 비해서는. 네. 예. 그런데 시작 전부터 제가 좀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짚으십시오. 지난주에 두 분이 이렇게 전당대회 출마 후보 리스트를 OX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다 맞췄는데 한 분 틀리셨습니다. 진짜로요? 원희룡? 아니 그럴 수가. 아니, 기억나시잖아요. 장선철한테 배워가지고 예. 재밌더라고요. 아니 그 말이 됩니까? 누구한테요? 아니 그냥 혼잣말 틀린 해봤어요. 자신한테? 이거 원희룡한테. 이거 재밌더라고요. 왜 출마하고 그래? 네. 아니 김재섭 출마 안 한다. 그리고 유승민 출마 안 한다. 나경원 출마한다. 그리고 한동훈 출마한다. 다 맞추셨는데 예. 원희룡만 못 원희룡 맞추셨습니다. 전 장관이 출마한다는 건 저도 틀리고 장소장님도 네. 틀렸는데 일단 예측이 틀렸다는 데서는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오 거꾸로 사과하시는데요? 같이 해야지.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야, 사과하는 잘했어요. 방송. 근데 예. 제가 볼 때는 원희룡 전 장관도 최소한 그 하루 이틀 전까지는 본인이 출마할지 자기도 몰랐을 것 같아요. 본인도 몰랐을 네, 것이다. 본인도 몰랐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왜냐면 윤상현 의원한테 내가 도와드릴게요라고 했대잖아요. 그 전 바로 주말에 본인도 뻔히 출마할 마음 갖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겠구나. 아니, 저 사람이 뭐, 그렇게 예, 얘기하기는 예.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호기심을 본인도- 자극하시는 건가요? 본인도 몰랐을 것 같다. 아. 그런데 이제 빠르게 02800-7070 뭐 아무튼 그쪽 번이랑 전화하다가 용산에서? 네, 용산이랑 통화하고 막 그러다가 출마에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대통령은 유선 전화가 아니라 본인 개인 핸드폰을 쓰신다고 아, 알려져 그 있는데요. 번호가요? 예. 010. 있어요? 있죠. 대통령 번호 없어요? 전화해봐야죠. 아니 누가 나한테 계속 전화해봐. 그러더라고. 일본 지금 거 전화하면 쓰니까 10초만 통화하실 수도 술 먹을 있습니다. 때마다 전화해보라고. 전화 예. 한번 해봐요 빨리. 아니 지금 나 알려줘. 실시간 문자 보내는 장성철입니다 방송. 대통령님 한번 해보게. 23기 진짜 있네. 총장. 어머. 57. 네, 번호 공개하시면 안 됩니다. 그 57로 시작해? 그 전화 내가 안 받았는데. 예. 그건가? 안 받길 잘했어요. 그래요? 받았으면 경로 받았어. 자, 어떻게 우리가 틀리셨습니까? 지난주에도 예. 화요일날 방송했잖아요. 수요일 날 6시 저녁 6시 이전까지도 본인 출마할 생각이 없었어요. 장성철 소장님 취재에 따르면 원희룡 수요일 저녁까지 출마할 마음 없었다. 6시 전까지. 6시 6시 전까지. 이후에 이철규 박성민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출마라고 막 얘기를 해가지고 예. 알았어요 출마할게요. 그냥 억지로 떠밀려서 출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출마 선언했을 때 봐보세요. 별 내용도 맞지도 않는 민심을 전달하겠습니다. 뭐 대통령과 한 팀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레드팀 만들겠습니다. 대통령과 한 팀 되는데 레드팀 만든다고? 그것도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그때 출마 선언 시간도 4분이었어요. 4분. 상당히 짧더라고요. 한동훈 짧고 굵게. 28분.
나경원 7분 30초. 원희룡 4분. 왜 그렇겠어요? 할 말이 없는 거야. 준비가 안 돼 있는 짧고 거지. 임팩트 하겠다. 네. 임팩트 있게 하겠다. 이게 네. 아니라 준비가 안 돼 있어다. 그리고 네. 한동훈하고 나경원 그때 막 출마 막 하러 갔을 때 막 지지자들이 플랜카드 만들고 뭐 인형도 만들고 막 이렇게 응원도구도 막 만들어왔다 그러더라고. 근데 원희룡은 이 A4 용지에다가 원희룡 만세 막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아, 준비가 덜 그렇게 되어 있는 급하게. 모습을 안 됐어 준비가. 출마할 생각 없었어.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까지는 우리가 다 100% 다 맞춘 거예요. 네, 예측하기 어. 그만큼 힘들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것도 예측했어야 돼요. 나경원 아니 우리가 의원이 수요일날 저녁에 이철규랑 박성민이랑 아. 원희룡 만나는 걸 어떻게 예측을 하냐고. 큰 흐름이 봐야죠. 저쪽에서 먹구름이 쭉 오면 저쪽에서 오니까 좀 이따 여기 오겠구나. 요 정도의 생각을 했었어야 돼요. 먹구름이 오지만 비는 안 내린다 이거죠. 아,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결국은? 정도면 내릴 수 있어요. 예. 정난운이었어. 아 그래? 근데 어쨌든 왜냐면 나경원 의원이 비운 뭐 친윤도 아니고 반윤도 아니고 비윤도 아니다. 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동안에 보였던 대통령 스타일상 얘 안 돼. 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상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이 어차피 이번 집행부가 오래 못 가니까 지도부가 오래 못 가니까 빠졌다가 나중에 해야지 라고 생각했을 거로 추정했거든요. 근데 용산에서 해라 라고 하니까 한 것 같아요. 네. 본인은 바로 그 며칠 전에 만난 사람들한테도 자기 출마 안 하고 하여튼 누구야? 그 윤상현 도와준다고 했고 순례길 예약까지 했어요. 순례길이요? 순례길 예약까지 했어. 산티아고 순례길. 아, 원희룡 전 장관은 출마 생각이 전혀 예, 없었다니까. 국외로 나갈 계획이었다. 제가 그런 거를 다 정보를 다 듣고 이야. 출마 안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용산에서 출마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결국에. 오. 결국 결국 용산 순례길 아닌가? 용산 순례길. 용산만 순례길. 계속 뺑뺑 돌아. 용산 순례길. 여의도 사실 여의도 용산공원. 순례길이 아니라 용산공원. 용산 쪽 남산 쪽으로 해갖고 쭉 산티아고길. 돌면 예. 일단 마음을 다 내려놓게 되잖아요. 근처로 돌다 보면 곳곳에 경비들이 있으니까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오물풍선 오면 그거 죽고. 네, 이렇게 어이쿠 오물 떨어졌네. 죽고. 그래서 출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아, 본인도 자기 운명을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다라는 예. 그렇죠. 말씀이신 건데. 왜 떠민 거지? 네. 그러다 보니까 출마 선언문이 제대로 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나머지 두 사람의 출마 선언문은 좀 준비를 한 것처럼 보였나요? 좀 평가해 주세요. 그렇게 보이죠. 한동훈 위원장은 꽤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내용도 많았지. 꽤 길었고 출마 선언문의 텍스트만 놓고 봤을 때는 나름 괜찮았다고 평가를 해요. 다만 이게 이제 글자가 그냥 떠 있는 거. 우리가 이제 편집을 하다 보면 영상 편집을 하다 보면 막 글자 이렇게 떠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 그 본심이 잘 안 느껴지는. 아, 본심이. 네, 그래서 도태우 변호사? 도태우 예. 변호사가 이 페이스북에 그 전에 어떤 인간미가 없다 법정에서 한번 봤는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 비슷한 도태우 변호사의 다른 말들은 제가 동의하지 않지만 그 정도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미래도 얘기하고 하는데 근데 이분이 과연 그런 것에 대한 책 그러니까 연애를 책으로 보는 스타일 같은 그러니까 위로만 생각을 하지. 아, 도서관에 많이 가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텍스트만 보지. 그렇구나 도서관. 그렇죠. 도서관에 가도 좋은 지적이에요. 도서관에만 가니까 책으로 다 뭔가를 배운 것 같아요. 이게 옳지, 이게 옳아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서민들의 삶을 이분이 제대로 알까? 뭔가 유리돼 있다는 느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인간미가 없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도식으로 텍스트만 보면 다 맞는데 맞는 말인데 그 텍스트 바깥에 있는 텍스트 주위에 있는 엄청나게 풍부한 삶의 의미를 이 사람들이 알까라는 느낌. 네. 감동이 좀 적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그렇죠. 수도 사실 있을 전 것 뭐 웬만하면 같고요. 감동 잘 안 받는데 감동이 적긴 했어요. 그냥 틈만 나면 국민의힘 사람들 트집 잡고 아니, 흠집 내고 텍스트로는 그냥 상당히 막 괜찮았다고 봐요. 아니 뭐 민심과 처음 가치가 있다. 출마 선언하고 막 시작도 안 했는데 뭐 그렇게 그냥 트집 잡아요. 네. 그냥 격려해 주면 되지. 그래서 말말말을 굳이 내가 뭐 시작으로 했습니다. 아, 그렇게 뭐 준비해 오신 건가요? 말말말은 아, 장소장님 먼저 하셔야 될 것 장소장님부터 같습니다. 하시죠. 왜냐면 한동훈의 아, 시작이거든요. 그래요. 한동훈의 시작. 예. 한동훈 보통 이렇게 정치인들이 캠프를 만들면 캠프에 네이밍을 해요. 그래서 뭐 박근혜, 뭐 진심 캠프, 희망 캠프, 국민 캠프 뭐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한동훈의 캠프는 시작 캠프래요. 그래서 왜 시작 캠프를 했냐 그랬더니 누구랑 얘기를 하는데 시작이라는 거 어떠냐 그래서 그냥 시작으로 하기로 했대요.
아 왜냐고 했더니 그냥 시작으로 하기로 했다고요? 그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시작이라는 얘기 나눠가지고 다 그거 좋네라고 해가지고 시작이라고 캠프를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다가가는 윤석열 정권을 뭐 개혁하는 혁신하는 그러한 시작 대장정에 나서겠다. 그렇게 캠프명을 정한 것 같아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시작이라는 얘기를 지었을 때 저는 이렇게 딱 약간 이 실존적 파악을 하잖아요. 고개 좀만 크게 끄덕거려 주세요.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시작을 했을 때 뭐냐면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2인자로서 아닌 나 한동훈의 시작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왜 미안해. 낚아채가지고 왜 내가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이 죄송합니다. 정치를 홀로서기 하는 시작에 출발점에 총성을 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다 얘기해버리네. 근데 박 실장님 얼굴 되게 시커멓다. 도대체 어디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바깥에요. 오. 예. 두 분 다. 불뜨는 모양이 뭐. 예. 자, 선크림 좀 바르고 다니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 저희가 진지. 좀 화면이 좀 어둡게 나온다라는 제작진의 양해의 말씀이 아니 있는데요. 근데 장 소장님 되게 하얗게 나오네요. 장 소장님은 하얗네. 유달리 하얀. 아니 근데 보면 피부가 옆에서 보니까 피부가 좋아요. 관리 비법을 나중에 따로 피부과 꿀팁으로. 다녀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오. 네, 레이저 토닝해요. 아, 진짜로? 88,000원. 비싸네. 저녁에 술 한 잔 안 먹으면은 일주일에 10번도 갈 수 있어 자기. 어차피 그것도 하고 술도 먹어요. 맞아. 자, 얼른 돌아가시죠. 네. 자,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시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윤상현, 나경원, 원희룡 다 비판하고 싶은데 이렇게 조금 뭐 앞으로의 이분들의 경선 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고 비판하고 처음 출발하는데 막 뭐라고 꾸짖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일단 잘 시작해라. 그런 차원에서 이거 가져왔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말을 골라오는데 요즘에 이분 말을 안 해. 왜? 그 원희룡 전 장관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에요? 예.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 자리에 있고요. 저희가 왜 당권 말을 주자가 안- 늘어서 얼굴을 좀 늘렸습니다. 말을 안 해가지고 예. 요즘에 참 뭐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좀 말 좀 하시라. 요즘 힘에 의한 평화 뭐 이런 얘기 하시고 아니 그런 거 말고 이제 본인 잘하시는 조금 있으면 할 당목의 겁니다. 정치권 관련된 얘기 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동훈 위원장 출마 선언문을 저도 쭉 보고 그다음에 일문일답까지 쭉 들었는데 내용은 틀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적절하게 잘했고 고민이 묻어나 있고 그래서 특히 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물론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거에서 꼭 대법원장이어야 되느냐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어쨌든 최상병 특검을 받자고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일단 수사 뒤에 보자라고 한 것도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 위치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과연 그걸 관철해서 할 수 있느냐, 그 정도 내공이 있느냐, 그 부분이 좀 의문스럽고 이 한동훈 위원장이 또 뭐 미래에 대해서 보수 정치를 다시 재건해서 어떻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내공이 많이 안 느껴졌고 일문일답에서 예를 들어서 북러 조약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분도 뭐 아주 내공이 깊다라는 느낌은 별로 안 들었고 아주 원론적인 책에 나온 얘기를 하시는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근데 한동훈 위원장 말고 그 다음에 나경원 제가 뭐 한동훈 위원장 엄청나게 칭찬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 뒤에는 꼭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장관의 출마 선언문은 상당히 실망스럽다. 예. 제가 뭐 적어왔는데 네, 어떤 점이 실망스러우셨어요? 일단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통합과 균형 두 번째로 이제 본인이 해야 될 왜 당대표가 돼야 되냐 본인이 통합과 균형의 적임자다라고 했는데 사실 나경원 의원은 계속 가운데만 찾아다니지 않았나 라는 느낌 좀 들고 그다음에 지금 뭐 절박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럼 뭘 어떻게가 없어요. 그거는 원희룡 전 장관도 마찬가지인데 절박하다 바꿔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바꿔야 되는 거. 뭘 바꿔야 돼요? 당정 관계를 바꿔야 되고 대통령을 바꿔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는 대통령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대통령의 태도가 아니라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김은지 앵커님이 엄청나게 예리해요. 방금 눈이 반짝거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얼핏 피했어요. 너 안 피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네. 대통령의 태도를 예. 그 생략입니다. 생략. 아, 예. 대통령을 또 바꿔야 바꾸자고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예, 그런 혹시. 뭐 의견도 예. 있죠. 예. 일부. 근데 대통령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1번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잘 조율할 거다라는 얘기만 하는 거죠. 이러면 문제점은 짚었지만 해법은 제시하지 않은. 그래서 그냥 분리되어 있는 거고요.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도
제가 놀랐는데 처음에 딱 얘기해 대통령을 지난 총선에도 설득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과의 신뢰관계에 있기 때문에 레드팀도 만들고 잘 설득해서 갈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말을 잘 찾아보면 이 신뢰관계라는 건 왜 어떻게 생겼냐? 그냥 대통령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는 얘기들이 잘 들 것이라 잘 들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팀을 얘기하고 108명이 똘똘 뭉쳐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대통령의 말을 잘 듣는 거지 그게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원희룡 전 장관의 표현도 사실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은 바보들이죠. 바보들. 아니, 표현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요. 나경원, 윤상현은 나경원, 원희룡, 원희룡은, 윤상현 다 바보예요. 왜냐하면은 나경원 후보는 절대적인 기준이 민심이래요. 민심. 당정 관계의 절대적인 기준이. 근데 최상병 특검을 하겠다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 내부 교란, 분란 뭐 말도 안 된다. 그쵸. 원희룡 장관도 대통령과 신뢰 바탕으로 레드팀을 만들겠대. 레드팀 다른 얘기 해가지고 민심 전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빨간 옷 입고 다니려고 그러나 보다. 레드팀. 붉은 악말? 요새 그런가 봐. 해병대들이 주로 빨간색 입으면서 국회에 많이 그 가고 레드- 있습니다. 그 레드팀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레드팀이 찬성 잘 이해가 안 의사를 되더라고요. 그 레드팀 만들어서 민심 전달한다는데 최상병 특검에 대한 민심 찬성 여론이 상당히 높은데 그거는 또 반대. 그 똘똘 뭐지? 뭉치자 레드팀. 네. 이거는 응원단밖에 없지. 윤상현은 민심이 당심이래. 그리고 당심이 윤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민심이 윤심이 되도록 자기가 그 브릿지 역할을 잘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특검은 내부 교란을 시키는 자충수래요. 뭐예요 이게? 뭔지 뭔 말 하는지 모르겠어. 바보지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셋 다 바보. 자, 장성철 피셜로서는 네. 그러하다. 아 이거 쇼츠로도 만들어줘요. 바보들의 합창. 네? 네. 모르겠어요. 자, 숫자가 많으니까. 자, 당권 주자가 많아가지고 얼굴이 여러 바보. 개인데요. 민심이다. 레드팀이다. 여기 특검 안 잘못 들었어요. 된다. 뭐야 이렇게 다 지금 바보들이라는 거예요? 아 진짜 제가 너무 한심해가지고 제가 어쩔 줄 방송국에 모르겠어요. 있다 보니까 이런 영상에 좀 약간 능란해. 예. 굉장히 영상적 요소에 신경을 써주시고 계시는 그리고 박성태 실장님. 나경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난번에 김기현 당대표 출범할 때 당대표 출마하려고 했다가 연판장까지 돌리고 윤핵관들한테 그렇게 두드러 맞고 출마 안 해놓고 이번에는 그 윤핵관 힘 빌어가지고 출마하려고 그러고 원희룡 장관도 그렇게 출마 안 하려고 하다가 출마를 강요하니까 본인 그런 선택을 한 게 맞냐고요. 윤상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사람 제일 바보죠. 총선 끝나고 4번인가 세미나 해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힘을 만들어야 합니다. 실컷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대통령과 보폭을 맞추려는 모습. 이게 뭐예요? 저도 바보들이지. 잘 윤상현 아니, 바보들이야, 의원님의 그냥. 그런 메시지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총선 다음에는 상당히 윤석열 정부의 비판적인 그렇지. 그리고 수도권 민심을 따라야 된다. 수도권 민심을 좀 깊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대표에 출마하겠다고 나온 뒤에 메시지들은 또 정반대여서 원래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뭔지 좀 세 줄로 메일로 보내줬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메일로 보내달라. 제가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다 개별적으로 저 다 만나봤고 둘이도 얘기를 해봤고 예. 뭐 연락도 주고 받는 사이예요. 근데 다 바보들이에요. 제가 정말 너무 화가 나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집권 여당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려워진 민생 이것을 집권 여당이 어떻게 챙겨야 할지 지금 외교적으로 지금 안보적으로 대단히 위험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어야지. 지금 가장 중점 들여서 공격하는 게 한동훈은 나빠요. 한동훈은 안 돼요. 그러면서 최상병 특검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맞냐고요. 난 너무 한심해요.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뭔가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작한다고 하니까 한번 세 명은 지켜보자. 예.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같은 정치 그러고, 검찰이 예. 정치 검사가 다음번에도 국가의 중요한 지도자나 대통령이 되는 것은 국가의 불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검사 출신은 대통령이 되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지난 비대위원장 시절에 제대로 했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뭔 짓을 했느냐. 도서관에서 공부만 했지.
뭐 국민의 삶이 어떤지 본인이 노력을 해가지고 알아보러 다닌 것도 아니잖아요. 그 전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인정해 줄 만한 건 최상병 특검 이거 해야 된다. 주도해야 된다. 이건 그래도 4명 중에 제일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 대통령과의 관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박성태 실장님께서 이렇게 웃음을 참지 못하시는 얼굴. 옆에서 마이만이라고 예. 얘를 잘 못 듣습니다. 예. 아니 막 인물이 이게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말할 때마다 이거 얼굴도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내가 누구지 막 자꾸 힘들었어요.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뒤에 이름을 좀 넣도록 하겠다라고 네. 제작진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던데요. 이렇게 보니까 다 비슷한 분들이 예. 있는 것 같아. 당권 주자가 많아가지고 또 생기는 일이네요. 바보 1 나경원, 바보 2 원희룡, 바보 3 윤상현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예, 장성철 피셜입니다. 자, 그런데 말말말을 또 박성태 실장님께서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평가를 가져오지 않으셨습니까? 예, 예. 이게 어젠가요 채널 A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 제가 오늘 낮에 뭐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사실 오전에 여기 키워드를 달라고 하셨잖아요. 네. 오전에 먼저 이걸 뽑았었죠. 시사인에서 뽑았던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정확한 워딩을 제가 또 좀 적어왔는데 이 워딩 분석을 우리가 또 해야 되니까요. 네. 오, 예. 제 국문학과이시기 때문에 워딩 분석이 엄격하십니다. 제가 할 것도 없고 이런 거 좋아해요. 예. 어, 제가 지난번에도 그 도이치 사건이라고 그 워딩 분석하셨던 걸 굉장히 감탄했었던 바가 있는데 이번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뭐였죠? 기자회견에서 그 말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줄이려고 도이치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예. 네, 네.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에 대해서 대단히 박력 있는 리더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직관을 가진 분이다. 살아오면서 놀랄 일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박력 있는 리더다. 박력 있죠. 네. 일상이 경로인데 어떻게 박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으로서 평가를 해달라니까 박력 있어. 대통령으로서 좋은 점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박력 있으면 너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고 직관을 가진 분이다. 직관이란 건 뭐냐면 뭔가 사물을 봤을 때 고민 논리적으로 사유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인식하는 거거든요. 이 직관이 좋은 분은 좋지만 그냥 논리적 사유 없이 그냥 생각하는 그런 직관이면 위험해요. 계속. 근데 그걸 좀 애둘러서 표현한 게 아닌가. 아, 그 그럼 칭찬이 아니다라는 제가 볼 말씀이시네요. 핵심 문장이 이거예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그때는 언제인데? 그러니까 검찰 자기랑 같이 오랫동안 있었을 때 지금도 그렇다. 이게 제일 문제라는 거야. 그땐 그랬을 수 있을지언정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도 그래서 답답해 죽겠다가 빠져 있을 것이라고 제가 추정하는 거죠. 언어학적으로 분석해 보자면 그 말이 생략돼 있다. 뭐 이건 텍스트로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원작자인 화자의 뜻과는 다를 수도 있어요. 네. 가닥기에는 네. 그렇다. 그렇죠. 예, 제가 예. 볼 때는 그렇다라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놀랄 일이 상당히 많았다. 본인이 볼 때 대통령의 박력과 직관을 보고 죄송합니다. 놀랄 일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영어로 했으면 보다 뜻이 명확했을 것 같아요. 아, 영어로요? 영어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옛날에 영어 잘한다고 막 법무부 칭찬하던가. 장관 후보자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할 때 이야기한 바가 영어도 있죠. 잘하고. 예, 예. 아니 근데 법무부 장관 소개할 때 영어 잘하는 왜 칭찬해? 선진 법무 행정을 도입할 수 있을 때 영어를 직접 해서 원서 해석해요. 윤 선생 영어 교실 이런 거 아니고. 하나 직접 할 수 있죠. 그렇구나. 어쨌든 그때 그랬잖아요. 죄송합니다. 말이 잠깐 나왔는데 영어로 놀랍다, 어메이징이 아니고 이건 쇼킹 정도예요. 아, 윤석열 대통령은 쇼킹하다. 그러니까 놀랄 일이 상당히 많이 놀랐다 본인이 예, 그랬는데 예, 이거는 예. 어메이징 이게 아니고 쇼킹. 요러면 이제 그러니까 경이롭다가 아니고 경악스럽다. 요 정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도 지금 다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하다니. 그러니까 그걸 표현한 게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화자의 진정한 의도는 몰라요. 제가 그냥 해석할 뿐입니다. 한번 모시고 좀 이야기 들어보고 싶네요. 아, 박장대소 시간에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괜찮네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인터뷰를 계속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사인은 지금 저희가 곧 2024년에 36만이거든요. 가장 잘 나가는 유튜브 아닙니까? 그래서 곧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그럼 물어본다면 그때 그 의미가 뭐였냐? 그렇죠. 놀랍다가. 네. 대통령으로서 박력과 직관만 있는 게 과연 적절하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죠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건 거잖아요. 안 돼. 회복이 절대 안 돼요. 안 되나요? 끝났어. 그러면 그 당정 관계를 앞으로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워질 것이고 그것이 당원들 80%의 마음을 사기 또 어려운 거 아닙니까? 당대표 빼고 당정 회의를 하겠죠. 아, 당대표를 빼고요. 네, 네. 그렇게 예.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정책위 의장만 데리고 당정회의 할 수도 있죠. 한동훈 당대표 되면 윤석열 정부는 당대표 빼고 당정회의를 할 것이다. 그렇고 가능성이 있죠. 네. 오. 대통령실. 심지어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있더라고요. 사람은 바보 중에서 세 번째 바보라서 그 사람 말은 별로.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게 아무리 이제 당내 경쟁자고 선거를 치르고 있지만 저 사람 되면 대통령 탈당한대요. 저 사람 찍어주지 마세요. 이게 지금 집권여당 당 대표가 될 사람이 할 메시지냐 이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너무 한심하다니까. 이 사람 옛날에 막 공천 받을 때 막 김무성 공천이 말라고 막 욕하던 사람이잖아요. 술 먹고. 그 통화 녹음이 되어 있는 바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네. 항상 그래요. 박근혜는 누나고 윤석열은 형이고 참 뭐 그걸로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삼촌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정치를 하는 거는 좋은데 예를 들면 구의원, 시의원 요 정도 지역 친화적인 정치인이에요. 중앙 정치를 해서는 이 사람은 안 될 사람 같아. 이 사람이 지금 사선이자인가 예. 그렇잖아요. 중앙 정치에서 어떠한 족적을 남겼다라는 거 뭐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 없잖아요. 근데 지역민들한테 너무 잘해. 그럼 구의원, 시의원 하면 되는 거지. 지역구 관리 잘하시는구나. 지역구 관리 잘하면은 구의원, 시의원 하면 되는 거지. 중앙 정치를 왜 해요? 그럼 3명에 대해서 혹평을 하셨으니까 혹평. 혹평을 하셨으니까 그럼 결선 투표 안 가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선될 거라고 보세요? 결선은 갈 것 같아요. 왜 왜냐하면 그렇죠? 원희룡 출마 안 하고 나경원만 나가면 이제 한동훈이 50% 넘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제 표가 분산이 될 것 같고 어쨌든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에서 한동훈은 안 돼. 우리 조직표로서 우리가 좀 역전승을 한번 기획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기를 쓰고 할 거예요. 특히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에 대한 적개심이 높기 때문에 왜요? 왜요? 그동안 뭐 계속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천 과정 중에 부딪혔던 것 같아요. 하나는 그때 모욕감을 상당히 많이 느꼈고 이철규는 저의 스텝입니다. 스텝이 뭐예요? 내가 너 언제든지 자를 수 있으니까 너 조심해 이거잖아요. 신윤이 아니고 내 사람입니다. 내가 부리는 사람이에요. 뭐 이런 의미였죠.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이구나 핵심인데 한동훈이 갑자기 와가지고 나를 뭐 스텝 취급을 해? 그리고 자기가 막 공천과 관련해서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 막 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안 돼 막 커트했잖아요. 그때 감정 모욕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철규는 안 되게 하려고 기를 쓰고 하겠죠. 그럼 조직표를 동원을 해가지고 김기현 당대표 만들어봤던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반이나 3분의 1 정도의 역량은 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선 가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저도 이제 결선 가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하기에 달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안 드러나면 결선을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드러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면 나설수록 마이너스의 손이거든요. 그래서 저 대통령한테 계속 맡기면 안 되겠군. 국민의힘 당원들 또 지지층의 위기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해외에 가시고 뭐 잘 안 나섰잖아요. 취직을 오르잖아요. 근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안 나서고 가만히 있으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마치 가해자처럼 되는 거예요. 이번에 특검법을 받자고 했기 때문에 지지층에서는 야 대통령 임기가 3년이 남았는데 특검 갔다가 정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서 또 김건희 여사 특검 가고 탄핵까지 되면 어떡해. 그럴 수 있잖아. 한동훈 위원장한테 제가 지금 대통령을 어떻게 엎어먹으려고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야? 라는 의견들이 조금씩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안 나서면 결선 간다. 결선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네. 봅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꽤 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탄핵 트러블가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이건 좀 봐야 되는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초반 1, 2주일간의 이 판세를 어떻게 끌고 가냐 추세를 요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근데 이제 대통령이 최근에 포항, 대구 자주 가시잖아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저 있습니다. 저예요. 라는 메시지거든요. 이렇게 자꾸 나서면 마이너스가 돼서 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좀 더 이제 강력한 어조로 나가고 그러면은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그러면 한동훈 선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건가요? 제가 저번에 이 자리에서 딱 옛날에 1월에 얘기했었는데
그 당시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서 막 좀 인기를 끌고 그럴 때 이거는 이재명 대 한동훈의 선거로 몰고 가려는 여권의 그거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혼자 밥을 먹다가도 근데 잠깐만 나는 뒤로 빠지라고 이게 말이 돼?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와서 선거는 망쳤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본성이 예. 그래서 결선 간다는 거예요, 만다는 거예요. 갈 가능성이 전 지금으로선 높다. 결선? 결선 그렇죠. 네. 간다면 누가 갈 거라고 보세요? 가능성이 높다 말고 결선 가요, 안 가요? 그렇게 좀 확정적으로 얘기해요. 그거는 모르죠. 제가 박력이 없어서 거기까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직권은 있잖아요. 직관은 있죠. 그러니까 직관 봐서는 결선 가요. 결선 가요. 아, 직권으로는 결선 간다. 네. 누가 갑니까?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이 갈 것 같아요. 아, 한동훈 대 원희룡으로 네. 결선 간다. 비슷비슷하게 하다가 결국은 네. 원희룡 전 장관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 박성태 실장님은 이제 박력이 없는 게 경로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 댓글에도 쓰여 있는데요. 사람들이 경로 이꼴 박력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경로가 아니라 항상 이제 스마일이시니까. 저는 경로 없죠. 예, 예. 그래서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세상에 아닌가. 박성태 실장님처럼 이렇게 성품과 인간성이 좋은 분은 처음 봤습니다. 존경합니다. 뭐 사탕 같은 거 없어요? 사탕 달라는 건데 보통 오랜만에 제가 사탕 하나씩 드리고 그러거든요. 네. 아, 그리고 저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가 그 도태우, 장해찬, 복당설에 대해서 복당하겠죠. 복당 하나요? 네. 친윤들이 뭐 밀고 있으니까 복당 신청을 한 거지. 이런 사람들이 그냥 복당 신청 안 해요. 야, 저 복당 신청해. 우리가 저기 다 이렇게 작업해놨으니까 예. 누군가 꼬드김을 한 거죠. 부추긴 거고. 그러면 황우려 비대위원장이 뭐 굳이 이 사람들하고 척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좀 분위기 보다가 나중에 이미 복당 이런 기사 후속 기사가 시사인에서 나올 거예요. 아, 이미 복당 이미 복당한 것으로 알려져. 뭐 이런 형식으로. 맞죠? 오. 네, 맞대잖아요. 그게 국민의힘 아니 전당대회는 이미 좋은 복당했을 수도 일인가요? 있어. 지금. 아. 복당 뭐 가능할까? 막 복당설 아니, 비대위 이미 의결 복당할 사항 수 아니에요? 있어. 아니구나. 그래요? 그 지역당에서 하면 되는구나. 지역 아니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탈당 뭐 중요 이렇게 한 사람들은 비대위나 최고위원 회의에서 특별히 심사를 하긴 해요. 근데 황우려 비대위원장이나 뭐 전주의 유상봉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겠죠. 비대위원인데 뭐 반대를 왜 하겠냐고. 이미 복당했을 것 같아요. 아. 복당설 나오는 순간 이미 복당했어. 근데 친윤이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뭐 누가 그랬죠? 앞서 보니까 빅스피커다. 예. 빅스피커는 유상범 의원이 한 말이죠. 예. 도태우 장해찬 같은 분이 빅스피커다. 그런데 일단 노이즈예요. 큰 건 맞은데 오늘 용어 많이 쓰네. 네. 보통 잘 안 쓰거든요. 구분 하루에 한 마디 따셔서. 쓸까 말까인데 예. 오늘 참 많이 쓰네. 근데 그냥 빅만 하고 노이즈예요. 대북 확성기 같은 거야 이건. 굳이 이 스피커가 지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유상범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스피커가 필요한데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대통령이 들썩거림으로 나서는 것처럼 이건 마이너스 효과가 될 거다. 장해찬 전 최고, 도태우 변호사 크게 보면은 이런 분들이 계속 목소리를 하면 상당수의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분들이 제 생각에 제가 당원인도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러다 큰일 나지. 이 생각을 더 줄 것 같아요. 선거에도 영향 미칠 수 그래서 있다. 국민의힘 그래도 보장은 하셨으니까 제 의견이 어때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훈훈한 분위기를 탁월한 연출하고 직관을 계십니다. 가지고 계셔. 사탕 같은 거 없어요? 역시 직관은 박성태. 자, 저는 뭐 크게 뜨고 저 보니까 넥타이 풀러주세요. 예. 그냥. 자, 그 전당대 이야기 끝으로 하나만 더 짚으면 그럼 또 다른 관전 포인트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또 있어요? 했는데요. 혹시 관전 포인트를 두 분이 좀 짚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최상병 특검 문제를 갖고 티격태격 싸우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합동연설에 하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그때의 선거 프레임은 이걸로 바뀝니다. 누가 이재명과 제일 잘 싸울 수 있습니까? 접니다.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의 대항마가 누구일까? 당원들이 고민을 그거 할 것 같아요. 최상병 특검 받아? 안 받아? 받으니까 내가 찍어줘야지 이거보다 야 저쪽은 이재명이 당대표인데 누가 과연 선수로 적당할까? 누가 제일 잘 싸울까? 누가 안 밀릴까? 그런 고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당대표 연임은 확실할 것 같잖아요. 이재명 당대표를 이길 수 있는 국민의힘 후보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만능이거든요. 거의 전지전능해요.
손흥민보다 운동 잘하고요. 차은우보다 잘생겼고요. 정조대왕보다 똑똑하고요. 거기다가 성품도 너무너무 착해요. 그래서 민주당의 아버지예요. 이런 분을 어떻게 이겨요? 국민의힘 사람들은 이분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한 수 접고 당대표를 뽑아라. 그렇게 조언드립니다. 관전 그럼 포인트. 한동훈 위원장이 그나마 될 가능성이 뭐 왜요? 당연히 왜? 그것 때문에 가장 높긴 하죠. 한동훈 그걸 위원장이. 어떻게 이겨요? 근데 그런 분을 전지전능한 분을 어떻게 네. 이겨요? 관전 포인트 혹시 짚어주실 게 있으실까요? 별로 저는 아. 그냥 구경할 뿐이에요. 관심을 그게. 좀 가져요. 네, 평론을 그게 하려면. 뭐 아니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저는 이제 그 뒤에 지금 나올 것 같은데 최상병 특검법 제안을 했잖아요. 예. 대법원장 추천. 근데 대법원장 추천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왜냐하면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거든요. 이분 그래서 물론 뭐 합리적인로 어떤 보수의 철학을 그냥 지켜서 하실 분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보다 처음에 민주당이 제안했던 대로 변협이 4명을 추천하고 그중에 야당이 2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 특검법 한동훈 위원장이 제안한 안에서 조금만 그걸 협상을 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23일 날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당대표가 되면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안 되면 최장병의 죽음은 억울하지 않고 진실규명은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그냥 지금 하면 돼요. 지금 하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어차피 따르는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러닝메이트도 있고 몇몇 일부 보도에 따르면 뭐 30명의 의원이 돕고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최소한 10명 이상은 돕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냥 민주당이 바로 협상 들어가서 한동훈 위원 측과 일부 좀 조정하고 특검에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게 낫다. 아 8표 만들 수 있다. 뭐 만들 예, 수 있잖아요. 예. 한동훈 위원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럼 이분들도 이제 선택이 길어야 당대표가 되면 선택할 게가 아니라 그냥 그 과정 속에서 선택하면 돼요. 보여줘라. 7월 달에 7월 23일이 전당대회인데 결선까지 가면 좀 더 늦어지죠. 근데 그 뒤에 내가 당대표가 되면 이렇게 할까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내가 당대표가 돼서 선출된 힘을 갖게 되면 그때 대통령과 겨뤄볼 거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따르는 의원들도 그렇게 되면 미래 권력인 한동훈 위원장에 내가 붙을게라는 거거든요. 이건 간 보는 거예요. 그 전에 그냥 어차피 팩트는 변한 게 없잖아요. 문제점이 있다고 국민적 의혹과 의구심이 있다고 한동훈 위원장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민주당이 전 이것도 좀 받아서 일부 일단 독소조항이라고 얘기되는 한쪽에서 주장하는 것들 저는 충분히 협상 가능한 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협의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계없이 빨리 가면 돼요. 그냥. 가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15일 이내 오잖아요. 네. 그러면 중간에 가서 하면 돼요.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한동훈 위원장일까 뭐 원희룡 장관일까 눈치 보고 있잖아요. 이게 딱 가면 대통령에 줄 설 건지 한동훈 위원장에 줄 설 건지 확실하게 정해집니다. 사실 그런 얘기 그냥 간보다 이긴 사람 우리 편이거든요. 지금은. 네, 지금 딱 결정을 해야 되죠. 저는 사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이거는 빨리 협상해서 당대표 대면이라는 그 표현은 의미 없는 얘기고 지금 바로 들어가야 좋다. 왜냐하면 우리가 청문회에서도 봤지만 그 강제력 있는 수사권을 통한 팩트와 물어봐서 작가 신범철 차관이 대통령 회수 관련입니다. 이런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특검이 무조건 수사권이 들어가서 이렇게 팩트들을 가져올 때 엄청난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에 좀 짚어볼 대목들이 있는데 최고위원 출마자들과 관련해서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장동혁 전 사무총장이 러닝메이트로 출마를 하잖아요. 될까라는 좀 생각이 있어요. 안 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최고위원은 인지도가 깡패예요. 그 인지도가 높은 사람 순으로 당선이 항상 되더라고요. 장동혁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 뭐 의원들 사이에서는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원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장동혁이 최고위원 안 됐다?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 되더라도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독고다이 김재원 당선이 될까? 다 이제 최고위원들이 당대표 출마자들 한 명씩 붙잡아가지고 출마하는데 이 사람은 혼자 지금 출마하겠다 그러거든요. 레퍼토리가 항상 똑같아. 이 사람은 뭐냐면은 선거에 이기는 전략사령관이 내가 되겠다. 맨날 이래요. 이번에 똑같이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왔더라고. 이 사람 과연 될까? 왜냐하면 이번 당대표나 최고위원 출마자 중에 김재원을 제외하고는 영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김재원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어. 이것도 하나의 관전 두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사람의 당선 여부도 중요한 포인트다. 네. 그렇게 저도 보죠. 사실 인지도 있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서 누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최고위원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네. 열어두고 봐야 된다라는 예, 예.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 또 하나 좀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건 관련해서는 피해갔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가방산이라고 명품백 수수 예.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도 안 하고 지나갔던데 결국 그거는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처음부터 여사까지 공격하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럼 결국은 한다. 어제 박지원 의원이 저희 방송에서 그런 말씀하고 가셨는데요. 일부에서는 원래는 V2라고 얘기했거든요. 대통령이 VIP의 V로 얘기하는데 오늘 영어 너무 많이 썼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V1, V2로 얘기하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V0 여사가 김건희 제로다. 여사가 V0다. 네, 그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영순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게임에서 최종 보스를 깬다라고 싶을 때는 최상병 특검법으로 일단 대통령에 대한 견제가 들어가고 최종 보스는 그 다음에 레벨 12 정도에서 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단계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다 하면 일단 전당대회에서 이기고 싶은데 여사까지 건드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만약에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되고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당시 대통령실에서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났고 대통령도 그거에 앞장을 섰고 지휘했다라는 사실들이 밝혀지면 민심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요구할 것이고 그럼 대체 뭘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보자. 최재형 목사는 리스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물론 그건 최재형 목사의 주장입니다. 근데 실제 백을 받은 영상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 백이 디올백만 있겠느냐라는 걸로 보자. 그러면 민심이 막 나갈 거고 그러면 국민 눈높이를 따르겠다고 얘기한 한동훈 위원장은 그때는 이제 받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레벨 10 게임을 하고 있고 레벨 12는 10을 깬 다음에 그때 들어갈 것 같아요. 더 윗순위이기 때문에 우선은 먼저 아랫단계를 한다라는 해석에 동의하십니까? 박성태 실장님이 덧붙일 말이 없을 만큼 너무나 완벽하고 냉철하게 분석을 해주셔가지고 같이 할 출연료가 말이 똑같이 없습니다. 받고 지금 괜히 네, 그럼 끝으로 이야기만 해볼게요. 지금 장소연님 먼저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두 분의 내기 결과가 나온 것 같거든요. 누가 이겼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주 어머. 정치인사 가서도 저희 내기를 언급하시는 걸 제가 다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누가 네. 이겼지 그럼? 자기가 이겼어? 네, 박성태 실장님이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의 가방이 다 차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네. 장성철 소장님은 운영의 정도는 국민의힘이 양보할 것이다 네. 이렇게 예측하셨는데요. 그러면 승자는 박성태 실장님이십니다. 자, 이 결과에 대해서 좀 두 분의 코멘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등판한 거잖아요. 복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그래 법사위원장 니들 가져라, 문위원장 줘라 이렇게 협상했으면은 좀 여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도저히 협상 카드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쪽에서 뭐를 줄 수 있어야 저쪽도 뭘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국민의힘은 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래 너희들 안 나와도 상임위 법사위 봐라. 우리 최상병 입법청문회 봐라. 그냥 우리끼리 해도 얼마든지 뭐 잘할 수 있다. 그럼 나오지 마. 계속 나오지 마. 손해는 니네지. 이러니까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손 들어버린 거잖아요. 항복한 거잖아요. 항복인가요? 항복이죠. 네. 그러니까 네. 초창기에 막 이렇게 니들이 다 가져가는 게 맞아. 이게 뭐 막 이렇게 한창 여론이 올라왔을 때 그래 뭐 이렇게 하면 됐을 텐데 이거는 시점을 좀 놓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이 상태대로 가겠죠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자, 축하드립니다, 무릎팍 성태님, 맞추셨습니다. 네? 무릎팍 성태. 무릎팍 맞추셨습니다. 저 백공했어요. 백공. 백공. 천공보단 아래이신가요? 저 겸손해요. 예. 백공 박성태 실장님. 네. 백공 박선생전 노래 좀. 근데 우리가 이거 가지고 내기를 했어요?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주 토요일에 분명 언급하시는 거 제가 지난주가 들었습니다. 아니고 한 4주 전에 내기를 했죠. 아, 네. 그래? 4주 전 나 영상 기억이 안 나. 보면 7월 2일 날 저희 회식이 선택적 예정돼 기억 있는데 상실. 회식을 누가 낼 것인가로 이걸 가지고 영상에 3주 전 또는 4주 전 영상 37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했다고요? 이걸 가지고? 그럼요. 운영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모르겠어 나는. 내가 그거 가지고 왜 내기를 했을까? 그날 날씨가 안 좋았나 보죠.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날씨가 난 내가 굳었어.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도 가끔 소장님이 이해가 안 돼요. 자,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민주당 이야기 하나만 짚어보자면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흥행 포인트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흥행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돼요. 없죠. 그냥 포인트가. 없다. 네. 아. 근데 그건 있어요. 저는 민주당 마이너스예요. 누가 정말 더 자극적인 언어로 이재명 당대표에게 충성 맹세를 하는가. 아부의 끝판왕 최고위원들. 그걸 한번 우리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쭉 얘기했잖아요. 정말 민주당의 아버지 그 이상으로 뭔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제가 최고위원이 돼가지고 이재명 당대표를 도와서 지방선거 승리하고 이재명 당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건 기본인 것 같아요. 기본. 이 외에 어떠한 현란한 미사오구를 동원해가지고 아부를 할까. 그게 관전 포인트. 저는 민주당 최고위원들이나 핵심 의원들이 그런 표현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아버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네. 아버지 제목의 노래가 많죠. 근데 어쨌든 너무 그렇게 하는 거는 민심과 괴리돼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안 해서 뭐 4인 모임, 5인 모임 하다가 혹시 대표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자기들끼리 하는 거 그냥 알아서 그렇게 하시고 공개된 자리에서 그게 다 왜냐하면 충성심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거는 대표에 대한 또는 대표에 대한 강력한 지지층에 대한 내가 이만큼 충성해라고 하는 건데 오히려 반감 가집니다. 지금 민주당으로서 다행인 거는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선이 명확하기 때문에 거기가 아마 이슈를 상당 부분 가져갈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도 너무 일극 체제로 가면 제가 이제 시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쪽도 항상 아이템을 잡게 되거든요. 항상 같이 비교가 될 수 있어요. 비중은 8대2가 되더라도 이걸로 너무 일극체제고 충성스러운 멘트 나오면 같이 들어갑니다. 방송은 대부분의 방송들이 사실은 매체에서 하는 방송들은 어느 정도 균형감을 갖기 위해서 비중 조절을 해도 여야를 같이 다루긴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빌미를 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다른 사람이 유력한 경쟁자가 나오기에는 대안이 없다. 다른 마땅한 사람이 없다. 저는 그 부분 이해해요.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지금 그렇게 돼 있긴 해요.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최고위원 선거나 이런 데서 그런 표현이 너무 나오는 건 민주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현재 구독자 수가 35만 9,935명이라고 저를 싫어하시는 합니다. 분들 빨리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60, 아니면은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빨리 구독자 자, 높여주십시오. 65명이 더 이 시간에 구독하시면 실시간으로 36만 명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끝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그러면 좀 드리면서 기다릴까요? 제가 잠깐만 우리 나 가야 돼. 빨리. 육지구에 사는 친구들인데 오라고 좀. 자, 오늘도 두 분 덕분에 정치뉴스에서 웃음 포인트를 잘 찾아봤다라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재 뉴스인 6월 25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대부분의 보험은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 등을 통해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꼭 필요한 보장들이 포함되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해 드립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업체는 여러 채널에서 오랫동안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라고 하니까요. 더 믿음이 간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상담 예약은 대표번호 1644-1236 010-7612-3303으로 연락 주시거나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카톡 남겨주시면 연락 확인 후 연락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구독자 수가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제가 순간 말을 조금 빨리 저 더듬었습니다. 싫어하는 분들 빨리 눌러주시고요. 김은지 기자님 큰일 났는데요. 그 원희룡 장관 측에서 네. 이 방송을 본 모양이에요. 실시간으로 반응이 왔나요? 거기 오른팔이 지금 전화 왔어요. 부재중 전화가 찍혀가지고. 예. 자, 큰일 어떤 났는데? 말씀 영상 편지로 남기십시오. 에이 바보야. 자, 저는 책임지지 않고 방송 끝나고 통화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사인 고문 변호사 있죠?
네, 시사인 공부로서 있죠. 저희 감사합니다. 방송 열심히 보고 계십니다. 저희 변호사님도. 방금 13명 늘었어요. 야, 자, 날 싫어하는 사람이 13분밖에 안 계시구만. 자, 실시간으로 방송 그냥 보시지만 마시고 구독 버튼 누르시면 저희가 다음 주에 뵐 때는 36만 함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보조석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앉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